새벽 5시 30분 강도연은 또 잠에서 깼다. 71세가 된 후로 잠이 점점 얕아졌다. 옆자리는 3년 전부터 비어 있었다. 여보. 습관처럼 손을 뻗었지만 만져지는 건 차가운 이불뿐이었다. 아내 정숙은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40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섰던 몸이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 거실로 나가자 넓은 집이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150평 아파트. 총장까지 지낸 사람의 집치고는 평범했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다. 불 좀 켜야지. 도연은 거실 조명을 켰다. 환한 불빛이 비추자 더욱 적막해 보였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인스턴트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직접 내린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귀찮았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였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새벽 방송은 재미없었다. 껐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20년 전 딸 미나의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내 식구가 활짝 웃고 있었다. 미나. 딸은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IT 기업 임원이라고 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오는 게 전부였다. 지난주에 영상통화를 했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밥은 제때 드세요? 당연하지. 아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너나 일 열심히 해. 아빠. 됐어. 바쁠 텐데 가봐라. 전화를 끊고 나면 더욱 적막했다.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오히려 외로움을 키웠다. 아침 7시 도연은 산책을 나갔다. 매일 하는 일과였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웃 주민이 인사를 했다. 도연은 고개만 까딱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다른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도연은 끼지 않았다.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웃 노인들과 수다를 떨 수는 없었다. 체면이라는 게 참 우습지. 혼자 중얼거렸다. 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니.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식빵에 우유. 간단했다. 아내가 해주던 따뜻한 아침 식사가 그리웠지만 혼자 요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서재로 들어갔다. 책들이 가득한 공간. 40년 동안 모은 장서들이었다. 철학, 역사, 문학. 수천 권의 책이 벽을 채우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무언가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요즘 들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안경을 바꿔야 할까 생각했지만 귀찮았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 하나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다. 나도 이렇게 쓸쓸하게 늙는구나.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점심때가 되어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장을 봐야 하는데 나가기 싫었다. 결국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무료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볼 것이 없었다. 책을 읽으려 해도 눈이 아팠다. 뭐 할 게 없네. 40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 6시 뉴스를 봤다. 대학 후배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한때 도연도 그런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 옛날이야. 뉴스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저녁 7시도 안 됐지만 할 일이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71년을 살았다. 학생 때는 공부했고, 교수 때는 연구했고, 총장 때는 행정을 했다. 항상 바빴고 항상 의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일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미나였다. 아빠, 저예요. 응.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아빠 목소리가 또 이상해요.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건강해. 정말요? 병원은 다니세요? 귀찮아서 안 가. 아빠, 건강검진은 받으셔야죠. 알았어. 아빠, 제가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바쁜데 괜찮아. 오지 마. 아빠, 너나 잘 지내. 나는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고 도연은 눈을 감았다. 괜찮지 않았다. 외롭고 쓸쓸하고 무의미했다. 하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71년을 자존심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외롭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밤 9시 도연은 또 잠에 들려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다음 주도. 아무 의미 없는 하루들이 계속될 거였다. 도연은 이불을 덮었다. 3년 전부터 혼자 자는 침대는 여전히 낯설었다. 여보, 보고 싶어? 작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71세 강도연의 고독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갔다. 딸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오늘 오후 2시에 간병인 선생님 보내드렸어요. 건강 때문에 걱정돼서요. 도연은 황당했다. 간병인? 나 아픈 데 없는데.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딸이 걱정해서 한 일인데 거절하면 섭섭해할 것 같았다. 귀찮지만 한번 보기만 하고 돌려보내자.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케어 서비스 소개받은 한서진입니다. 여자 목소리였다. 도연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42세로 보이는 여성이 밝게 인사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어색하게 말했다. 서진은 집 안을 둘러봤다. 와, 집이 정말 넓으시네요. 책도 엄청 많으시고, 그냥 오래 모았어요. 선생님, 혹시 교수님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책이 이렇게 많으면 보통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조금 놀랐다. 맞아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죠. 와, 철학이요? 멋있으시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서진의 솔직함이 신선했다. 그런데 간병인이라고 했는데 전 아픈 데가 없어요. 아, 간병인이라기보다는 생활 도우미예요. 식사 준비나 청소 그리고 말벗도 대어드리고요. 말벗?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외로워하시거든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외롭다는 게 그렇게 티가 났나? 저는 괜찮습니다. 딸이 오해한 것 같네요. 교수님, 저 일주일만 한번 와보면 안 될까요? 따님께서 정말 걱정하시더라고요. 서진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일주일만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도연은 망설였다. 서진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럼 일주일만. 감사합니다. 서진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점심 드셨어요? 네, 라면 먹었어요. 라면요? 그것만 드셨어요? 서진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럼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냉장고 좀 봐도 될까요? 네. 서진은 냉장고를 열어봤다. 아이고, 김치랑 계란밖에 없네요. 제가 장 좀 보고 올게요. 괜찮습니다. 귀찮게? 귀찮긴요. 이게 제 일이에요. 서진은 재빠르게 집을 나갔다. 혼자 남은 도연은 어리둥절했다. 벌써부터 바쁘네. 1시간 후 서진이 큰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부엌에서 요리 소리가 났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서재를 봤다. 이상한 사람이네. 처음 만난 사람 집에서 저렇게 편하게. 하지만 싫지 않았다. 3년 만에 집에서 사람 사는 소리가 났다. 30분 후 서진이 불렀다. 교수님, 저녁 준비됐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요리 좋아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도연은 3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했다. 어때요?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사실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아내가 해주던 밥맛이 났다. 다행이다. 입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한서진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저요? 원래는 무용수였어요. 무용수요? 네, 발레요. 그런데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죠. 서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 후로 이혼하고 딸 키우면서 여러 일 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딸이 있으시군요. 네, 고3이에요. 대학 준비 중이죠. 서진은 밝게 웃었지만 도연은 그 웃음 뒤에 고생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딸 잘 키우는 게 제 목표니까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더 대단하시죠. 총장까지 하셨다면서요? 아, 따님이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도연은 쑥스러웠다. 식사 후 서진이 설거지를 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서진은 능숙하게 설거지를 마쳤다. 그리고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아, 청소는 금방 할게요. 먼지가 좀 쌓였네요. 서진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참 밝은 사람이네. 3년 동안 침묵만 가득했던 집에 생기가 돌았다. 저녁 6시 서진이 짐을 챙겼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내일도요? 네, 매일 와야죠. 건강 체크도 하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교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일주일만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네. 그럼 내일 봐요. 서진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공기가 덜 무거웠다.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도연은 깨끗해진 거실을 둘러봤다. 나쁘지 않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오늘은 저녁 7시가 아니라 밤 10시였다. 서진 덕분에 시간이 빨리 갔다. 일주일. 견딜만 하겠지. 도연은 눈을 감았다. 오늘은 잠이 조금 더 잘 올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교수님, 저예요. 서진의 밝은 목소리. 도연은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일찍요? 아침 준비해 드리려고요. 아침 걸으시면 안 되죠. 서진은 또 부엌으로 향했다. 도연은 웃음이 났다. 이 활기찬 여자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71세 도연의 고독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매일 아침 8시에 찾아왔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도연은 이제 그 인사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서진이 제안했다. 교수님, 스트레칭 한번 해보실래요? 스트레칭요? 네, 제가 무용할 때 했던 건데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세요. 도연은 망설였다. 71세에 무슨 스트레칭을? 괜찮습니다.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오히려 나이 드실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서진의 설득에 도연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거실에서 서진이 시범을 보였다. 이렇게 천천히 팔을 올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도연은 어색하게 따라했다. 몸이 뻣뻣했다.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편한 만큼만 하세요. 서진의 움직임은 우아했다. 비록 무용을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몸에 밴 우아함은 여전했다. 서진 씨, 발레를 하셨다니 정말 실감이 나네요. 그런가요? 이제 다 옛날이에요. 아깝네요. 그렇게 잘하셨을 텐데. 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러게요. 저도 계속하고 싶었는데. 무슨 부상이었어요? 발목이요. 공연 중에 다쳤는데 수술하고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서진의 눈빛에서 아픔을 읽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진이 억지로 밝게 웃었다. 서진 씨. 네? 무용을 그만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가르치는 것도 무용이잖아요. 몸의 움직임을 통해 사람을 치유하는 거. 서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해요, 교수님. 뭐가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차를 마셨다. 교수님,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요? 네, 방금 웃으셨어요. 도연은 놀랐다. 자신이 웃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런가요? 오랜만에 웃으신 거죠?
3년 만일 겁니다. 아, 사모님.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그리우시죠?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네. 매일 밤 혼자 자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얼마나 함께 사셨어요? 45년요. 대학생 때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와, 45년이나. 긴 세월이었죠. 그런데 떠나고 나니 3년이 45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혼하고 처음엔 그랬어요. 혼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결혼 생활 하셨어요? 10년이요. 짧죠? 아니요. 10년도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혼하길 잘했어요. 딸한테 나쁜 환경이었거든요. 따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제 전부예요. 서진의 눈빛이 반짝였다. 교수님도 따님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미국에서 일하신다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하지만 보고 싶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니까 따님도 보고 싶으실 거예요. 글쎄요. 바쁜데 뭐. 아니에요. 분명 보고 싶으실 거예요. 자식이 부모 생각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도연은 서진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서진이 물었다. 교수님, 철학 가르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학생들이 하고 깨닫는 순간이요. 어떤 순간이에요? 어려운 개념을 이해했을 때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와, 멋있다. 저도 그런 순간 봤어요. 언제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발레 동작을 완벽하게 했을 때요. 그때 눈빛이 정말. 서진은 말을 멈췄다. 그립네요. 가르치는 것이.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서진 씨가 저한테 한 말 아니에요? 서진이 웃었다. 맞다. 제 말이네요. 저도 요즘 배우고 있잖아요. 스트레칭이랑 호흡법. 교수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뭐가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어두우셨는데 지금은 밝아지셨어요. 눈빛도 살아나시고. 도연은 부끄러웠다. 서진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도연은 일기를 썼다. 3년 만이었다. 오늘 오랜만에 웃었다. 서진이라는 사람 덕분이다. 42세 젊은 여성이지만 나보다 더 강하고 긍정적이다. 그 사람을 보면서 배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내가 보면 좋아할 것 같다. 내가 다시 웃게 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서진을 기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도연은 문을 열며 웃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교수님, 먼저 인사하시는 거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진 씨 덕분이죠. 제 일주일 계약 끝났는데 계속 와도 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당연히 와야죠. 정말요? 네. 이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진이 환하게 웃었다.
71세 도연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서진 씨, 이것들 좀 보세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서진을 서재로 불렀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제가 40년 동안 모은 연구 자료들입니다. 논문, 강의 자료, 학회 발표문. 도연은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종이들에서 세월의 냄새가 났다. 와, 정말 많네요. 이제 필요 없어요. 기부하려고 합니다. 기부요? 네, 모교 도서관에 후배 학자들이 쓸 수 있게. 서진은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넘겨봤다.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평생이 업적인데. 괜찮아요. 이제는 집착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서진 씨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과거에 매달리는 건 의미 없다는 걸. 교수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저한테도. 서진은 감동했다. 71세 노교수가 평생의 업적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았다. 제가 정리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추억들이 하나씩 분류됐다. 이 사진은. 서진이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냈다. 젊은 도연과 정숙이 웃고 있었다. 아, 그건 아내와 처음 학회 갔을 때죠. 30년도 더 됐네요. 사모님 정말 예쁘셨네요. 네.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이것도 기부하세요? 아니요, 이건 간직할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 미나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깜짝 놀랐다. 미나야? 딸이 갑자기 한국에 왔다. 서재문 앞에서 서진과 마주쳤다. 아빠, 이분이. 아, 서진 씨요. 생활 도우미로 와주시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미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나야, 언제 왔어?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아빠 걱정돼서. 미나는 서진을 힐끔 쳐다봤다. 서진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이어하면 돼요. 아, 네. 그럼 먼저 갈게요. 서진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떴다.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따님. 서진이 나가자 미나가 바로 물었다. 아빠, 저 여자 누구예요? 말했잖아. 생활도우미. 생활도우미가 왜 아빠 서재에 있어요? 아, 자료 정리 좀 도와달라고. 미나는 상자 속을 들여다봤다. 아빠, 이거 다 기부하시려고요? 그래.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니요? 이게 아빠 평생 연구 자료잖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나야, 왜 그래?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 여자가 이걸 기부하라고 했죠? 뭐?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아빠를 3년 동안 봤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미나, 저 여자 뭘 노리는 거예요? 아빠 재산? 아니면 유산? 도연은 황당했다. 미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는 모르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노리는 사람들 많다고요. 서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미나는 흥분했다. 아빠, 저 여자 당장 내보내세요. 미나. 도연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진 씨는 날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요? 아빠 서재에서 둘이 뭐 하고 있었는데요? 자료 정리했다고 했잖아. 하필이면 유산 관련된 거를요? 이건 유산이 아니라 연구 자료야. 부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다퉜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벌써 다른 여자를? 도연은 얼어붙었다. 미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랑 저 여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29살 차이 나는 여자가 매일 집에 오잖아요. 도연은 어이가 없었다. 미나, 정신 차려. 서진 씨는 그냥 일하러 오는 거야. 정말요? 그럼 왜 이렇게 웃으세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아빠 미소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서진 덕분에 웃게 됐으니까. 미나야. 아빠, 저 여자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미나.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진 씨는 계속 올 거야. 내가 뭐라고 해도. 아빠, 난 3년 동안 혼자였어. 너도 알잖아.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도 서진 씨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 그게 뭐가 나빠?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저는 생각 안 하세요? 엄마 없이 사는 게 저도 힘들어요. 근데 아빠마저 다른 사람한테.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도연은 딸을 껴안으려 했지만 미나는 뿌리쳤다. 혼자 있고 싶어요. 미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럴 줄 몰랐다. 딸이 이렇게까지 오해할 줄은. 하지만 이상했다. 왜 나는 서진 씨를 변호하고 있지? 도연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서진은 정말 그냥 생활 도우미일까? 아니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29살이나 차이 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과의 갈등, 서진에 대한 마음, 아내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게 뒤엉켜 있었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다. 서진이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걱정돼서요. 괜찮아요. 따님이 많이 화나셨죠? 네. 제가 빠지는 게 나을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계속 오세요. 정말요? 네. 서진 씨가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감사해요, 교수님. 제가 감사하죠.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71세 도연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몰려왔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서진이 오기 전에 도연을 불렀다. 아빠, 제가 알아봤는데요. 뭘? 간병인 부당 해고에 대해서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대요. 도연은 놀랐다. 미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를 위해서예요.
저 여자 분명 수상한 데가 있어요. 미나,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최근 노인 대상 사기 사건 엄청 많대요. 미나는 노트북을 펼쳤다. 이런 사례들 보세요. 간병인이 유산을 노리거나 재산을 갈취하거나. 서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다. 아빠,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몇 주 알았다고? 며칠이면 알 수 있어. 사람이 어떤지는. 미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빠한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이었다. 도연이 문을 열었다. 좋은 아침. 서진은 도연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다. 안녕하세요. 미나가 나타났다. 한서진 씨, 이야기 좀 합시다. 네? 제가 법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부당한 목적으로 노인을 이용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대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시겠어요? 아버지한테 재산 기부하라고 한 것 다 증거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교수님이 직접. 증거 있어요? 미나가 냉정하게 물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증거가 없었다. 없으시죠? 그럼 제 말이 맞네요. 미나야. 도연이 말렸지만 미나는 계속했다. 한서진 씨, 오늘부터 오지 마세요. 계약은 제가 해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따님, 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교수님을 뭐요? 좋아해요? 미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진은 얼어붙었다. 제가 교수님을 존경하는 건 맞지만 존경? 42살 여자가 71살 남자를? 미나, 그만해. 도연이 소리쳤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빠 돈을 노리는 거예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우리 아빠한테 이래요? 저는 그냥 교수님이 외로워 보이셔서. 외롭다고 다 도와줘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 씨,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서진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정말 가야 하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억지로 웃었다. 네, 알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는 서진의 뒷모습이 쓸쓸했다.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서진 씨, 괜찮아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왜 울어? 고3 딸 윤지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서진이 눈물을 닦았다. 무슨 일 있었어? 그 교수님 집에서 해고됐어. 왜? 서진은 모든 이야기를 했다. 미나의 오해, 법적 조치 운운, 그리고 도연이 자신을 내보낸 것까지. 윤지는 분노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긴.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윤지야. 엄마, 왜 울어? 엄마 잘못 없잖아. 서진은 딸을 안았다. 미안해, 윤지야. 엄마가 약해서.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윤지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그 교수님한테 좋아하는 거 맞아? 서진은 놀라서 딸을 봤다. 뭐? 엄마가 그 교수님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 윤지야, 그건 엄마도 사람이잖아. 누군가 좋아할 수 있지.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 행복한 게 중요하지. 윤지의 말에 서진은 울컥했다. 윤지야, 엄마 진짜 좋아하는 거야?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교수님 딸이 반대하는데 엄마가 진심이면 통할 거야. 엄마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 서진은 딸을 꼭 안았다. 윤지야, 엄마가 이래도 괜찮아? 당연하지. 엄마 행복하면 나도 좋아. 고마워, 우리 딸. 한편 도연의 집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제대로 하신 거예요. 미나가 말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 나가줄래? 네. 혼자 있고 싶어. 미나는 당황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위해서. 알아.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미나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서재로 갔다. 어제 서진과 함께 정리하던 상자들이 그대로였다. 흑백 사진을 꺼내봤다. 아내와의 추억. 여보, 나 뭘 하고 있는 걸까?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서진의 마지막 웃음이 떠올랐다. 억지로 지은 떨리는 미소. 내가 잘한 걸까? 핸드폰을 꺼냈다. 서진의 번호가 보였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 멈췄다. 아니야. 미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다. 서진이 없는 집은 다시 텅 비어 보였다. 그날 밤 도연은 일기를 펼쳤다. 오늘 서진을 보냈다. 딸의 말이 맞다. 나이 차이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서진이 진짜 날 이용했을까? 아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봤다. 진심이었다. 그럼 나도 진심이었나? 71세 노인이 42살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서진을 필요로 한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도연은 펜을 놓았다. 창밖은 어두웠다. 서진이 없는 밤은 더욱 길었다. 71세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마주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서진이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비가 내렸다. 도연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만 정막을 채웠다. 아빠, 저녁 드세요. 미나가 음식을 차려왔지만 도연은 손도 대지 않았다. 아빠, 왜 이러세요? 밥이라도 드셔야죠. 배 안 고파. 아빠. 도연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아빠.
미나가 황급히 부축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도연이 침실로 향했다.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쓰러졌다. 아빠, 미나는 119에 전화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서진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병원 응급실. 의사의 진단은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환자분이 3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몰랐어요. 미나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일단 수행 마치고 경과를 봐야 합니다. 집에 가셔도 되는데 누가 돌봐드려야 해요. 제가 있습니다. 그때 서진이 뛰어왔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당신이 왜 여기? 미나가 놀라자 서진이 대답했다.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서진에게 연락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가 쓰러지자 본능적으로 서진을 찾았던 것이다. 교수님 어떠세요? 수행 맡고 계세요. 탈수랑 영양실조래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없어서. 아니요. 미나가 말을 끊었다.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밥도 안 드시는 걸 몰랐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미나가 먼저 사과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따님이 아버지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미나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좀 돌봐주세요. 제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해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아버지한테 필요한 건 저보다 당신인 것 같아요. 밤 10시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미나는 서진에게 부탁하고 회사 숙소로 갔다. 교수님, 제가 오늘 밤 여기 있을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 씨?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왜? 따님이 연락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고 싶었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서진 씨. 당신을? 괜찮아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교수님, 왜 밥을 안 드셨어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당신이 없으니까. 서진은 울컥했다. 교수님, 서진 씨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밥도 커피도 하루도. 도연은 서진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교수님, 그건 사랑입니다. 도연이 또박또박 말했다. 71세 늙은이가 42살 젊은 여성을 사랑하게 됐어요. 교수님, 말도 안 되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어요. 도연은 서진의 두 손을 잡았다.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났어요. 3년 동안 죽어있던 내가. 저도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교수님 만나고 다시 살았어요. 서진 씨, 무용 그만두고 이혼하고 딸 키우면서 전 그냥 살아만 있었어요. 서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 만나고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서진 씨, 나를, 네, 사랑해요, 교수님. 서진이 고백했다. 29살 차이 나는 것도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도 다 상관없어요. 전 교수님이 좋아요. 도연은 서진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아픔, 외로움, 그리움, 사랑.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졌다. 새벽 3시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도연과 서진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진 씨, 네? 나 너무 늙었어요. 아니에요.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시간도 미래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저는 그냥 교수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죠. 도연은 서진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저 각오했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우리 윤지도 응원해요. 엄마 행복하면 나도 좋다고 했어요. 착한 딸이네요. 교수님 따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 씨, 네,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을 만나서 교수님 마지막이 아니에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도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래요. 시작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71세 도연과 42세 서진. 29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들었어? 강 전 총장이 젊은 여자랑. 아니 설마 아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나이 차이가 29살이래. 세상에. 창피하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시절 동료 교수였다. 도연, 자네 요즘 이상한 소문 도는데 사실인가? 무슨 소문 말인가? 젊은 간병이 나고 뭔가 있다는 소문 말일세. 사실입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도현, 정신 차리게. 자네 나이가 몇인데? 71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자네 학계 원로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는 건데 왜 짓이라고 하십니까? 도현, 선배님 전화 끊겠습니다. 도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또 울렸다. 다른 동료였다. 강 교수 체면 좀 차리시게. 이러면 우리 학교 이미지가.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후 대학 동문회에서 공식 입장문이 나왔다. 전 총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40년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군.
서진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장 큰 문제는 미나였다. 아빠, 정말 결혼하시려고요? 그래. 말도 안 돼요. 미나는 소리쳤다. 저 여자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결혼까지는 왜 안 되는데? 체면을 좀 생각하세요. 전 총장이 29살 어린 여자랑 결혼한다고요? 체면이 뭐가 중요한가? 아빠,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생각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내 행복이야.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71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학생들 위해, 대학 위해, 너희 위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야.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도연은 미나를 똑바로 봤다. 마지막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아빠, 미나야, 이해해줘. 아빠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반대예요. 끝까지. 알아. 하지만 아빠는 할 거야. 그럼 저는. 미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서진이 도연을 찾아왔다. 교수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따님도 반대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러시는데.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때문에 교수님이 힘드신 거잖아요. 서진 씨, 차라리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교수님은 평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평안? 당신 없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서진 씨, 나는 평생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모범적인 학자, 훌륭한 아버지, 존경받는 총장.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고 싶어요. 도연은 서진을 똑바로 봤다. 평생 학문과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은 나답게 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시는데 당신을 얻는데요. 도연이 서진의 눈물을 닦아줬다. 서진 씨,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교수님, 무섭기도 해요. 71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 없이 사는 거예요. 서진은 도연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교수님, 저도 무서워요. 뭐가요? 제가 교수님한테 짐이 될까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진 씨. 도연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다. 사람들 말은 잊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다. 모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든 명예직과 자문위원직을 내려놓았다. 4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동료들은 만류했지만 도연의 결심은 단호했다. 학계 원로들이 모여 도연을 설득하려 했다. 강 교수, 이러면 자네 평생의 업적이 물거품이 되네. 상관없습니다. 자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제자들은 제 삶을 지지해 줄 겁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도현, 정신 차리게.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도연은 일어섰다. 선생님들,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도연으로 살겠습니다. 교수도 총장도 아닌 도연은 회의실을 나왔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쳤군. 완전히. 나이 들면 저러는 거야. 불쌍한 사람. 도연은 개의치 않았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밖에서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정리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시작해요. 진짜? 서진은 울면서 웃었다. 네, 교수님. 이제 교수님 아니에요. 그냥 도연이라고 불러요. 도연 씨? 도연이 환하게 웃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71세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평생 어떤 학문적 성취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한 달 후 도연은 150평 아파트를 정리했다. 이 집 팔기로 했어요. 정말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다. 너무 커요. 우리 둘이 살기엔. 하지만 여기서 오래 사셨잖아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돼요.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집을 팔아 얻은 돈의 절반은 모교의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나머지는 서진의 딸 윤지 대학 학비와 두 사람의 생활비로 남겼다. 교수님, 이렇게까지. 우리 윤지 대학 가야죠. 엄마가 고생하는데. 도연의 배려에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연구실 책들도 정리했다. 수천 권의 장서를 모교 도서관에 기증했다. 40년의 기록이네요. 서진이 책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쓸 시간이에요. 도연이 미소 지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날 윤지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지구나. 어서 와. 도연은 반갑게 맞았다. 윤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내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허락해줘서. 엄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윤지는 성숙한 미소를 지었다. 서진이 차를 내오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화목한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윤지야, 교수님이 내 학비를? 엄마,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 아니야. 당연한 거야. 도연이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처럼 착한 딸 덕분에 내가 너희 엄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윤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교수님, 우리 엄마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약속할게.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너희 엄마를 평생 소중히 대할게. 2주 후 미나가 한국을 방문했다. 어색하게 새 집 문 앞에 선 미나를 도연이 맞았다.
들어와. 네. 거실에서 서진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나와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따님. 안녕하세요. 서진은 차를 내놓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있어요. 도연이 서진을 불렀다. 우리 셋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알아. 하지만 미나는 서진을 봤다. 아빠가 행복해 보이는 건 인정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교수님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모시지 마세요. 미나가 말했다.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아빠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따님.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혼은 아직 반대예요. 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 천천히 하자. 결혼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게. 미나는 놀랐다. 정말요? 응. 서진 씨도 괜찮다고 했어. 우리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미나는 처음으로 서진을 진심으로 바라봤다. 정말 아빠를 사랑하시는 거군요. 네.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걸.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었지만 첫걸음이었다. 3개월이 흘렀다. 도연과 서진은 함께 살았지만 결혼하지 않았다. 미나를 배려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어떤 부부보다 다정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책을 읽었다. 도연 씨, 이 책 재미있어요. 그래요? 뭔데? 사랑에 관한 시집이에요. 나이는 사랑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구절이 있네요. 도연이 웃었다. 우리 이야기 같네요. 어느 날 미나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아빠, 다음 주에 한국 갈게요. 서진 씨도 함께 저녁 드실 수 있을까요? 도연은 서진에게 보여줬다. 미나가 당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함께 저녁 먹자고 하네요. 떨려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다음 주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엔 적대적이지 않았다. 서진 씨, 미나가 먼저 말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아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어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따님, 서진 씨 부탁이에요. 우리 아빠 곁에 있어 주세요. 서진은 미나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에요. 평생. 도연은 두 여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도연과 서진은 여전히 함께였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미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고 윤지도 자주 놀러 왔다.
어느 날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결혼하세요. 괜찮아요. 이제는. 도연은 놀랐다. 정말? 네. 서진 씨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도. 미나가 미소 지었다.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빠 행복한 거. 그해 여름 도연과 서진은 조용히 결혼했다. 화려한 식은 없었다. 미나와 윤지 그리고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있었다. 도연 씨. 네? 정말 저랑 결혼해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줄 수 있는 게 당신 자체가 선물이에요.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서진 씨. 아니, 이제 부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에요. 그냥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진. 네, 도연 씨.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1년 후, 겨울이 다시 왔다. 도연과 서진은 매일 새벽 함께 산책했다. 눈이 내리는 한강변에서. 도연 씨. 응? 행복해요. 나도. 도연이 서진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72년을 살았지만 저도 그래요. 서진이 도연을 바라봤다. 선생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저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도연이 미소 지었다. 교수도 총장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로 사랑해줘서. 해가 떠올랐다. 새벽 햇살이 눈 덮인 한강을 비췄다. 72세 도연과 43세 서진. 황혼의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순수하고 진실했다. 서진. 네.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네, 도연 씨. 우리에게.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새벽 햇살 속으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사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